네, 반갑습니다. 평생자산관리연구소의 유평창 소장입니다. 한 달 동안의 경제 이슈와 자산관리에 대해서 알아보는 맛있는 경제 브런치 시간입니다. 이번 달의 토픽을 고르는 데는 크게 고민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신문 기사에 아주 기분 좋은 내용이 나와서 그렇습니다. 무역 역사상 우리나라 수출 실적이 월 단위로 최고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난 7월 달에 수출 실적이 554억 달러라고 합니다. 사실 7월 달은 휴가 시즌이라서 다른 평달보다 수출액이 좀 덜 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그런 거 상관없이 거의 통계를 작성한 때가 1956년도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65년 동안에 최고치를 찍었다는 거죠. 참 다행스러운 얘기인데, 그 배경은 그렇습니다. IMF나 OECD 같은 국제기구에서 전망하기를 글로벌 무역 교역량 증가율이 8%가 넘는다고 합니다. 대한민국처럼 수출 주된 국가는요, 선진국이라든가 또는 신흥국가들에게 수출을 해서 어떤 우리가 사실 먹고 사는 그런 입장이 있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수출이 안 되면 양질의 일자리가 사라지고요. 그리고 외환 위기가 올 수도 있습니다. 무역수지 흑자가 안 나기 때문에. 그런데 이번엔 우리나라 15대 품목이 있습니다. 반도체, 자동차, 조선을 해가지고 이런 모든 항목들이 다 골고루 수출에 기여했다는 겁니다. 사실 산업들이 보면은요, 어떤 산업이 호황이면 상대편에 있는 산업은 좀 불황이고 이런 경우가 많은데, 다행스럽게 이번에 시즌에는 전부 다 호황이 돼서 수출액이 사상 최고치를 찍었다는 그런 반가운 소식이죠. 그 근본적인 걸 보면은요, 반도체가 뜨면은 수출 실적이 호황이 되었었습니다. 그 증거를 보면은요, 2017년도 9월 달에는 551억 달러. 그때 물론 반도체가 호황이어서 그랬던 거고요. 그 다음에 18년도 10월 달에는 548억 달러였습니다. 지금은 554억 달러니까 여전히 반도체발 수출 기여도가 높은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저는 이렇게 봅니다. 과거에 독일과 일본 이런 나라들이 제조업 강국이었거든요. 지금도 그것은 유효합니다만, 우리나라는 한참 밑에 있다가 최근에는 거의 추월하는 느낌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요, 우리가 자산 관리할 때 포트폴리오를 중요시하지 않습니까? 금융, 보험, 증권, 부동산, 실물, 금, 달러 이런 부분들. 마찬가지로 우리나라 수출 구조가 아주 포트폴리오가 잘 됐다는 얘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효자 종목이 있으면은 그레이션 종목이 있고 이런 건데, 우리나라는 항상 어떠한 업종이라도 뜨면은 거기에 전 세계 1위가 될 수 있는 그런 우량한 그런 산업 체질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분간은요, 이 추세가 이어질 것 같아요. 그리고 산업부에서 예상하기를 하반기에도 코로나19의 어떤 그런 델타 변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좀 창궐할 수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은 사회적 거리두기 하지만 물류는 계속 갈 수가 있는 거죠. 사실 우리가 집콕 생활을 많이 하셨습니까? 그러면 반도체가 더 필요한 세상이 되는 거예요. 즉 어떤 우리가 AI라든가 로봇이라든가 기타 여러 가지 의료 모든 부분에 걸쳐서 반도체는 점점점 그 중요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심지어 자동차는요, 이제는 큰 컴퓨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한민국 산업의 어떤 그런 포메이션이 매우 우수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하반기 내내 이렇게 수출이 잘 되는 그런 좋은 소식을 계속 기대해 보겠습니다. 자, 7대 경제지표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소비자 심리지수가 좀 내렸습니다. 안타깝게도. 그 전달에 비해서 지난달은 7.1포인트가 내렸어요. 그래서 103.2. 100 기준으로 위에면은 어떤 경기에 대한 심리가 좋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리고 우리나라 외환 보유액이 세계 10등 안에 들거든요. 그리고 계속 증가하는 추세인데요. 2021년 6월 말 기준으로 본다면 4,541억 달러의 막강한 외환 보유액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 기간 외국인 투자자가 빠져나가고 이렇게 해서 외환위기가 온다 하더라도 일정 부분은 충분히 커버할 수 있다라는 자신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원달러 환율이 1,000원에서 1,300원까지 움직이는 지금 컨디션인데요. 그 이상 올라가기는 어렵다라고 보는 것은 충분히 방어할 수 있다라고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경제 심리 지수죠. ESI 지수도 103.9로 그 전달에 비해서 5.4포인트가 빠졌습니다. 요즘 약간 아쉬운데요. 자, 주가 지수 보겠습니다. 7월 달 기준으로 봤을 때 캔들 차트 월봉 기준입니다. 코스피 상승률은 2.86%가 마이너스가 됐습니다. 코스닥은 이제 강보합으로 멈췄고요. 미국 시장은 여전히 좋습니다. 다우존스 지수가 1.25% 상승했고 나스닥이 1.16% 상승했습니다. 제가 30년 좀 넘게 금융기관 관련해서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예전에 제 머릿속에 다우존스 지수가 10,000포인트가 되는 대단한 시대가 열렸다,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었습니다.
즉 다우지수 10,000포인트를 기준해서 우리나라 코스피수가 1000이나 2000이다 이렇게 많이 비교했었거든요. 근데 그 숫자가 35,000포인트가 지금 되고 있습니다. 엄청난 것이죠. 즉 전 세계의 자본이 모여있는 곳은 미국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전 세계 통화를 좌지우지하는 기축통화가 미국 달러인데 엄청나게 찍어대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통화량이 많아지고 유동성 장세가 대한 가장 큰 혜택을 미국 주식시장이 혜택을 입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상대적으로 중국 관련 지수는 좀 떨어져 있습니다. 상해 종합지수가 마이너스 5.46%, 홍콩항생이 마이너스 9.94%입니다.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미중 무역 전쟁이 한몫을 했죠. 사실 미국과 중국이 그동안 지난 한 20년 정도 차이메리카라고 해서 차이나 아메리카 합성어죠. 미국의 자본력과 기술, 그리고 중국의 어떤 싼 인건비와 어떤 넓은 그런 자원, 많은 자원, 더 넓은 영토, 이런 부분이 콜라보가 돼가지고 전 세계의 어떤 그런 물가를 안정시켰죠. 그리고 전 세계 공장이 됐지 않습니까? 애플의 그 어떤 여러 가지 제품도 중국에서 바로 생산되고 있습니다. OEM 방식이죠, 일종의. 그런데 최근에 중국에 너무나 치고 나오고 특히 안보 쪽에서도 트러블이 생기다 보니까 미국과 중국이 무역이라는 어떤 루트를 통해 전쟁을 하고 있는 개념이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는 중간에 끼어서 중국과 미국에 대해서 수출을 제일 많이 하고 있거든요, 우리나라가. 그런데 양국 간의 어떤 그런 무역 분쟁 때문에 관세 장벽이 생긴다든지 아니면 뭐 여러 가지 보호무역 절차 이런 것 때문에 우리가 유탄을 맞지 않을까 걱정은 됩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아주 막강한 제품 어떤 그 경쟁력으로 인해서 전 세계 수출 드라이브는 계속 될 것 같다라는 희망적인 생각을 해봤습니다. 금리 보겠습니다. 자, 3년 만기 국고채 수익률이 지난달에 비해서 전달이, 그 전달에 비해 지난달이 많이 올랐습니다. 그래서 0.117%포인트 올라가지고 7월 평균입니다. 3년 만기 국고채 수익률이 1.419%입니다. 많이 올라간 거죠. 은행금리는 0.7% 그대로 있는데 상호주축은행 금리가 최고금리 기준입니다. 좀 올랐습니다. 2.52%가 지금 나오고 있고요. 자, 대출 문제죠. 가계부채. 1,700조가 넘지 않습니까? 자, 사회적인 좀 취약계층들이 대출을 많이 받았다 보시면 되는데, 자, 잔액 기준으로 봤을 때는 1.02% 그대로 있는데, 신규 취급액 기준은 0.1%가 올랐습니다. 지금 많이 오른 겁니다. 그래서 0.92%가 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봅니다. 현재 한국은행 총재께서 우리나라 금리 상태가 비정상에서 정상으로 가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게 뭐냐면은 0.5%라는 기준금리는 참 듣도 보도 못한 거였거든요. 이건 너무나 비정상이다 이거죠. 그래서 부작용으로 자산 가치가 올라가고 특히 서울 수도권 일부 지역의 아파트 값이 폭등을 하는 이런 부작용을 낳고 있다, 이렇게 보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금리를 올리겠다라는 건데, 이게 정상화시키자는 겁니다. 정상화시키겠다. 즉 제가 볼 때는 올 하반기에 0.25%포인트 오르고 내년 봄쯤에 0.25%포인트 오르면 합이 1%가 될 것 같아요. 내년 봄쯤에. 그러면 다 따라 올라가겠죠. 기준금리가 올라가니까. 그러면 은행금리가 한 1.5% 정도에서 움직일 것 같고요. 그리고 대출금리가 한 5%의 턱걸이하는 정도가 될 것 같습니다. 사실 대출금리가 5%가 넘어가게 되면은요, 자산 수익률을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 현재 소위 수익형 부동산이라는 부분 4%만 나와도 아주 양호한 수익률입니다. 근데 여기 세금 떼고 공시를 고려하고 하면은 3% 정도가 보는데, 대출이자가 5% 넘어가게 되면은요, 역마진인 거죠. 대출을 받아서 투자하기 어려운 환경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매물이 쌓이고 자산 가격이 떨어지면 다시 금융 쪽으로 어떤 경제 헤게모니가 올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은행 이자를 많이 주니까. 사실 그렇습니다. 배의 개념으로 본다면 2배가 될 수가 있겠죠. 지금 뭐 1%가 안 되는데 만약에 은행 이자를 2% 준다 그러면 2배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웬만한 분들은 투자를 좀 포기하고 은행 예금 쪽으로 안정감 있게 갈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견해도 있습니다. 사실 미국이 먼저 금리를 올리겠죠. 왜냐면 미국의 물가가 많이 올라가니까. 우리나라 물가가 2%가 지금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물가만큼은 금리가 하는 것이 사실 정상적인 시장인데, 우리나라 가계부채가 많고 그리고 취약한 어떤 사회 구조를 양극화를 해소하려면 금리가 좀 낮게 유지하는 것이 좀 유리하거든요. 그리고 금리가 미국보다 우리가 낮은 어떤 반대 현상이 나타난다고 치면은요, 미국의 금리 우리보다 낮은 게 맞죠. 우리가 높은 게 맞고 정상인데, 거꾸로 미국의 금리가 높고 우리가
낮다고 하면 환율이 움직이겠죠. 1달러에 1,100원이 1,200원, 1,300원 되겠죠. 이건 밸런스를 맞춰야 되니까. 그러면은요, 장단점이 있는데 수출 기업들에게는 오히려 호재입니다. 물론 심하게 이렇게 되면은 미국에서 환율 조작국으로 제재를 하겠지만 그 전 단계까지 간다고 치면은 수입업체에게는 페널티가 되는 거고 수출 기업들에게는 가격 경쟁력을 높이는 거가 됩니다. 그래서 수출이 더 많이 될 수도 있는 이런 환경이 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사실 복잡한 메커니즘인데 제가 간략하게 보편적인 개념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환율은 말씀드린 것처럼 올랐습니다. 그래서 그 전 달에 비해서 지난달이 23원 올랐어요. 많이 오른 겁니다. 그래서 1146원입니다. US 달러가 원달러 환율이 말이죠. 그래서 많이 올랐는데 이 부분이 작년에 코스피가 1400포인트를 무너질 때 1300원까지 갔었거든요. 그래서 내년에 혹시라도 우리 코스닥이 조정받게 되면 다시 환율이 올라갈 확률이 높습니다. 그래서 이럴 때는 달러 자산 쪽으로도 좀 일부 포트폴리오 옮겨놓는 것도 선제적인 대응하는 것이 되겠죠. 자, 통화량 보겠습니다. M2 총통화입니다. 지난달에 11%가 증가했습니다. 시중 통화량 증가율이. 지금 M2라는 것은 2년 미만 정기 예적금 다 합친 겁니다. 요구불예금 또는 현금 이런 거 합친 건데 3천조 원이 훨씬 넘죠. 이 돈이 움직인다는 겁니다. 그러면 일부만 움직여도 해당 산업에 속하는 자산 가격은 많이 올라갈 수가 있거든요. 이 부분이 여전히 풍부한 상태다라는 부분이 지금 정부 당국에서 금리를 올려야 되는 그런 명분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자, 투자자 예탁금하고 주식형 펀드 자료가 소폭 강세가 됐습니다. 그리고 코스피 주식거래 대금은 소폭 약세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과거 2년 전 이점에 비하면 매우 높은 수준에 와 있다라는 것이죠. 자, 원자재입니다. 경제가 좋아진다. 글로벌 경제가. 그러면 물류가 움직이겠죠. 그러면 당연히 원자재가 좀 올라갑니다. 두바이유, 우리나라 가장 많이 수입하는 석유인데 1배럴당 72.79달러입니다. 그전 달보다 1.76달러가 증가했습니다. 놀랐습니다. 반면에 경제가 좀 안정하다 보니까 안전자산인 금 시세가 좀 떨어지겠죠. 그래서 온스당 1,805달러 정도. 그래서 그 전 달에 비해서 지난달이 월 평균으로 봤을 때 28달러 정도가 내렸습니다. 물론 코스피가 어떤 주가가 올라간 만큼 금값이 내리는 이런 부분은 사실 상대적인 부분이라 늘 반복되는 현상입니다. 물론 가끔 가다가 주가도 올라가고 금값도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는 주가가 폭락하면 금값이 올라갑니다. 또 주가가 폭등하면 금값이 내려가고 이런 형태로 움직인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고요. 자, 부동산 쪽에서 주택 보겠습니다. 주택 매매 가격 지수가 말이죠. 지금 심상치 않습니다. 전기 대비로 봤을 때 7월 달이 6월 달에 비해서 많이 올라갔습니다. 즉 0.7%에서 1.2%로 엄청 올라간 거죠. 0.5%포인트면 많이 올라간 겁니다. 전세 가격 지수도 0.4%에서 0.7% 올라갔습니다. 이게 전국적인 그런 큰 어떤 GDP 같은 그런 광역의 숫자이기 때문에 0.1%라도 차이가 큰 거거든요. 당분간 수출이 호황이 되고 금리가 낮은 상태 유지가 되고 또 토지 보상금도 나오고 3기 신도시 관련해서 이렇게 되면은 시중에 통화량은 풍부해지고 상대적으로 어떤 그런 자산, 특히 부동산 같이 희소 가치가 있는 자산들은 가격이 올라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자, 이번 한 달 동안도 성공적인 자산관리 코칭 하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